안녕하십니까. 2022년도에 아주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학과 조형권입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영업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공기업 취업 전형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서류 검증, 신체 검사, 그 다음 최종 합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기업 취업 준비 과정은 첫 번째, 먼저 제 스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학점은 4.12,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토익은 965점, 이 정도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지원 자격으로서 필요한 한국사 2급 정도가 있었습니다. 모두 이제 지원 자격으로만 필요하지 합격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자격증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은 1년 9개월로 열품타라는 어플 기준으로 총 5,000시간 정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 과정입니다. 추후에 있을 인터뷰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필기 전형의 경우에는 5급 공채 경제학으로 준비했고 이제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필기 수준이 어느 정도 합격권에 올라왔을 때부터 따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공기업 자기소개서 작성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용하던 기법은 스타 기법입니다. 스타 기법이란 S, 시츄에이션 상황, T, 태스크 과제, A, 액션 행동, R, 리설트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앞글자를 딴 취업 자기소개서 작성 기법을 말합니다. 스타 기법을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게 두 갈씩 자기소개서가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면접 준비할 때도 두 갈씩 답변을 준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소개서는 미리 작성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금융공기업 및 금융유관기관들은 매해 자기소개서 문항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작성해 두시면은 서류 전형 기간에 필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첫째 전공시험, 둘째 논술 전형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CS는 제가 따로 많이 준비하지 않았고 금융공기업 및 유관기관에서도 비중이 작은 편이라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은 1차 필기시험으로 NCS를 통해서 이제 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수출입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NCS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전공시험은 제가 금융공기업 경제직렬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관식과 객관식을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관식 및 약술형 경제학을 위해서는 5급 공채 경제학을 담당하는 한림법학원이라는 황땡휴 강사님의 1순환 경제학과 2순환 경제학을 수강했습니다. 두 번째, 객관식 경제학을 위해서는 각종 국가고시 경제기출 문제들인 CPA와 국회 8급 등 이러한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준비했고 추가로 김땡기 선생님의 다이어트 경제학 미시편과 거시편을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앞서 소개해드린 강사님들의 교재를 반복 숙달해서 체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강사님들의 교재만 세봐도 7권이 됩니다. 총 7권의 교재에는 대략 2,000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이 2,000문제들을 체화한다면 금융공기업 및 금융유관기관의 전공시험은 크게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교재들이 본인에게 안 맞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은 어려워서 다른 교재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가진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같은 문제를 빨리 더 숙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논술 전형 준비 방법입니다. 보통 논술은 일반 시사 논술과 기관 논술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일반 시사 논술의 경우에는 저는 경제신문의 헤드라인 기사, 금융기사, 부동산 기사, 그리고 경제일반 기사 총 4개의 기사를 매일 취합하고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술을 준비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찾고자 하신다면 저는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를 추천드립니다. 금융브리프는
되게 짤막하게 현재 금융 이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일반 기관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관 관련 논술을 준비할 때 해당 기관의 6개월치의 보도자료를 취합하고 요약하고 정리했고, 앞서 말씀드린 신문기사들을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기관의 행사와 이슈들을 연관 지으면서 기관 논술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꿀팁입니다. 저는 논술을 준비할 때 미리 개요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실제 논술 시험장뿐만이 아니라 실제 논술을 준비하기 전에 평소에 이슈가 되는 경제 주제에 대해서 개요를 미리 작성해 두고 준비해 두신다면 실제 논술 시험장에서도 해당 개요가 기억나서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인플레이션이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예시로 개요를 쓴다면은 저는 현황, 그 다음 문제점, 인플레이션의 원인, 끝으로 해결 방안 순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논술을 전개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개요를 작성한다면은 현황, 한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두 번째, 본론. 문제점, 인플레이션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 또는 수요견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나눠서 개요를 작성해 놓고, 끝으로 해결 방안, 현재 제가 지원한 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개요를 미리 짜둘 것입니다. 네, 먼저 공기업 면접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면접 전형은 일반적으로 인성 면접, 토론 토의 면접, PT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으로 분류됩니다. 각각 준비하는 방법 다르지만 시간 여건상 인성 면접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성 면접을 준비할 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첫째, 먼저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지인이나 현직자들한테 돌려서 꼬리 질문을 받은 식으로 했고, 두 번째, 자플래닛이나 블라인드를 통해서 기관의 기출 면접 질문들을 수집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제가 받은 꼬리 질문과 기출 질문들을 취합해서 각각의 다 다른 면접 답변을 작성했고, 이를 전부 암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인성 면접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 면접의 답변은 두 갈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 갈식 답변을 해야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동문서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저는 땡땡 회사에 오기 위해 어떠어떠한 경험 또는 어떠어떠한 자격증을 했거나 취득했습니다가 답변이 됩니다. 둘째, 면접 답변은 30초 이내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면접 답변이 길어지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끊고 싶어지고, 그리고 면접자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성 면접의 안정적인 답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묻는 말에 대한 답변, 두 번째 문장은 답변에 대한 이유, 세 번째 문장은 그 답변에 대한 이유에 근거가 되는 경험이나 아니면 배운 점을 말하는 것이 구조가 됩니다. 네, 제가 맡은 직무는 영업이고 주로 하는 업무는 청약 심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계약 이행 가능성을 재무제표 및 기타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청약을 인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나 자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꼼꼼함입니다. 꼼꼼함의 경우에는 청약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추가적으로 회사에서는 청약 심사 외에도 부가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약 심사와 부가 업무를 멀티태스킹하는 와중에도 실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협업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는 업무의 시작부터 끝이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보증 직원 간에도 협업이 있고 대리점 사장 및 고객과도 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보증 직원 간의 협업은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이 있고 대리점 사장 및 고객과의 협업은 청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일하면서 먼저 어려운 점은 제가 업무를 숙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 관련 용어라든지 회계 지식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데 제가 아직 그러한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측면이 어려운 점이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친절한 안내를 통해 고객의 의문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을 때 감사 인사를 받곤 하는데 그럴 때 나 정말 보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지점이 고객 서비스 평가에서 1등을 달성한 와중에 제가 기여한 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네, 제가 그 대학 일자리 센터 프로그램 중에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이용했습니다. 자소서 첨삭을 받으면서 제가 부족했던 문장 구조 작성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접에서 나올 만한 꼬리 질문들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제가 합격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일자리 센터의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스스로에게 떳떳할 만큼의 노력을 한다면은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 아주대 학생 여러분들 수준이라면은 정말로 자신에게 떳떳할 만큼 준비를 한다면은 충분히 최종 합격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되면은 절 저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